팔레트 피카소의 사빈용의 여인들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강렬한 오렌지, 핑크, 붉은색 계열이 줄을 이루며 파란색과 검정색이 대비를 형성합니다. 따뜻한 색조가 인물들의 육체를 강조하고 차가운 색조는 배경과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색상 대비는 강한 시각적 충돌을 일으키며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붓 텍스처. 작품의 표면은 거칠고 힘찬 붓 터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물들의 신체 윤곽은 날카롭게 깎아낸 듯한 입체적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나 부드러운 곡선 대신 각지고 단순화된 면들이 조합되어 있어 원시적인 조각 같은 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색을 단순한 명암으로 나누기보다는 면과 형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감각적으로 왜곡된 형태를 통해 색 자체의 힘을 강조합니다. 피카소는 전통적인 원근법과 해부학적 사실성을 포기하고 형태를 조각난 기하학적 면들로 구성하는 입체주의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이 그림에서 원근법과 시점을 파괴하고 다양한 각도의 얼굴과 몸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원시 미술과 이베리아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인물의 형태를 과장되고 기하학적으로 변형했습니다. 오른쪽 두 인물의 마스크 같은 얼굴은 아프리카 가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피카소가 서구 미술의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탐구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붓 구도. 작품에는 5명의 나체의 여성이 대담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 인물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원근법 없이 평면적인 공간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 연결되면서도 분리되어 있으며 역동적인 자세와 강한 대각선 구도가 화면에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명확한 방향 없이 여러 면에서 동시에 드러나며 인물들의 신체를 조각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림자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색과 형태의 대비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이 작품은 특정한 시간이나 계절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초월적인 세계처럼 보입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아빈용의 여인들은 피카소가 서구 미술의 전통적 규범을 깨고 새로운 미적 관점을 제시하려 했던 작품입니다. 고전적인 누드화와 달리 이 그림은 여성의 신체를 감미롭고 이상화된 형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해체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여성의 육체를 분석하며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안합니다. 또한 작품의 인물들은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위압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통적으로 여성 누드는 수동적이고 감상적인 대상이었지만 피카소의 여성들은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관객은 불편함과 충격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피카소가 의도한 시각적 혁명의 일부입니다. 이 작품은 서양 미술의 새로운 시대를 연 입체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피카소는 인물과 공간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현대미술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그녀들은 그곳에 서 있었다. 붉은 빛이 감도는 공간 속에서 5명의 여인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어떤 이는 도발적이고 어떤 이는 신비롭다. 그들의 몸은 조각처럼 부서진 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생생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곳은 바르셀로나의 한 뒷골목, 삶의 소음과 욕망이 교차하는 공간. 그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속삭이며 우리를 그 세계로 끌어들인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미를 찾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녀들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그녀들은 혁명이며 도전이며 시대를 앞선 선언이다. 피카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시선이다.
팔레트 피카소의 게르니카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흑백과 회색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렬한 명암 대비는 전쟁의 공포와 절망을 더욱 극대화하며 색이 제거됨으로써 관객은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신문 기사처럼 보이는 흑백의 사용은 폭격을 보고받은 당시 사람들의 충격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효과를 줍니다. 붓 텍스처. 피카소의 거친 붓 터치는 혼란과 격렬함을 표현하며 금이 간 유리처럼 깨지고 부서진 형태들은 전쟁의 잔혹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인물과 동물들은 조각난 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태가 뒤틀려 있어 고통과 공포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그려진 이 작품은 색 대신 명과 선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감정을 전달합니다. 빛과 어둠, 날카로운 각도와 부드러운 곡선이 극적으로 충돌하면서 장면의 긴박감을 형성합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인물과 동물들을 비현실적으로 왜곡하고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구별이 모호해지며 모든 존재가 하나의 비극적 운명을 공유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붓 구도. 중앙에 고통받는 말과 오른쪽에 불타는 인물, 왼쪽의 손은 각각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림 속 요소들은 특정한 원근법 없이 평면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이는 전장의 무질서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작품 속 빛은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중앙의 전구, 눈처럼 보이는 는 위협적인 감시의 시선처럼 보이며 오른쪽의 촛불은 희망과 저항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들은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며 오히려 절망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이 작품은 특정한 시간대나 계절을 나타내기보다는 영원히 지속되는 비극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밤과 낮이 공존하는 듯한 장면은 시간의 흐름마저 왜곡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게르니카는 1937년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을 기념하는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의 고통을 단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명확한 주인공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공포 속에서 절규하며 피할 곳 없는 혼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지고 신체는 조각나며 입을 벌린 채 울부짖는 얼굴들은 관객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소와 말은 스페인의 전통과 상징성을 지닌 동물이지만 여기에서는 혼돈과 죽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중앙의 말은 창에 찔린 채 몸부림치고 있으며 왼쪽의 손은 무표정한 듯하지만 인간의 고통을 지켜보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피카소는 전통적인 영웅적 전쟁화를 거부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비극을 강조합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하늘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른다. 땅 위에는 부서진 벽과 찢긴 깃발이 나부낀다. 누군가 울부짖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멀리 퍼져간다. 한 마리 말이 경련을 일으키며 고꾸라진다. 그 위로 칼날 같은 빛이 내려오고 한 여인은 아기를 안은 채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른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한다. 손은 벽을 넘어 어둠을 응시한다. 그 눈 속에 무엇이 비치고 있는가? 죽은 자들의 이름인가?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인가?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불길이 타오르고 집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지만 한 손이 촛불을 움켜쥔 채 어둠 속에 남아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전쟁은 지나가고 거리는 다시 조용해진다. 그러나 이 벽 속에 새겨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의 절규가, 그날의 눈물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피카소의 그림자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강한 대비를 이루는 색상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짙은 검은색 실루엣이 화면 중앙을 지배하며 배경은 푸른색과 흰색으로 채워져 차가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갈색과 어두운 색조는 문과 벽을 나타내며 공간감을 암시합니다. 붓 텍스처. 두꺼운 붓 터치와 거친 질감이 특징입니다. 배경의 하늘과 물은 비교적 부드럽게 표현되었지만 검은 그림자의 표면은 단단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단의 작은 동물 형상들은 야른 선으로 단순화되었으며 꿈속 환영처럼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색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검은 실루엣과 흰색 인물은 서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며 현실과 초현실, 존재와 부재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인물을 단순한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정체성을 삭제하고 익명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 흰색 인물은 부유하는 듯한 형태로 마치 과거의 기억이나 영혼처럼 보입니다. 문과 창문 같은 요소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짓는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붓 구도. 구도는 명확한 대립 구조를 따릅니다. 앞쪽에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고 그 너머에는 푸른 배경 속에 흰색 인물이 떠 있습니다. 이 두 존재는 분리된 듯하면서도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며 마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그림자의 존재를 강조하지만 실제 광원의 위치는 모호합니다. 흰색 인물은 마치 빛을 흡수한 듯 빛나는 반면 검은 실루엣은 빛을 완전히 차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푸른 하늘과 차가운 색감은 겨울이나 늦가을의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초현실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현실의 한순간이라기보다 내면의 기억이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그림자는 피카소가 삶과 죽음, 기억과 현실, 존재와 부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화면 속 검은 실루엣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가 바라보는 대상은 인간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나 과거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흰색 인물은 가벼운 형태로 떠 있으며 구체적인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한때 존재했던 누군가의 기억일 수도 있고 혹은 꿈속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현실인가? 아니면 기억 속의 환영인가? 검은 실루엣이 과거를 회상하는 인간이라면 흰색 인물은 그가 잃어버린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또 다른 자아일까요? 이 작품은 단순한 장면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기억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창문 너머 푸른 하늘, 그 안에 떠 있는 형체. 나는 문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본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나는 그를 붙잡지 못한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서 있다. 검은 그림자는 나의 일부.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그의 손끝이 하늘을 가리킬 때 나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 바람은 지나가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기억은 흐려지고 그의 모습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한다. 나는 그를 따라갈 수 없는가? 아니면 그가 나를 떠나는가?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지만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나의 검은 실루엣뿐. 빛과 어둠 사이에서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를 바라보는 나인가? 아니면 그가 되어가는 나인가? 문을 열면 사라질까? 그대로 서 있으면 남아 있을까? 나는 그를 기억하는가? 아니면 그가 나를 잊어가는가? 시간은 멈추지 않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나는 발을 내딛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검은 그림자는 벽에 남아 나의 모습을 따라가고 나는 다시 한번 그림자 너머를 바라본다. 피카소의 마리 테레즈의 초상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부드러운 파란색과 녹색, 노란색이 줄을 이루며 강렬한 빨강과 보라색이 대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부는 차가운 푸른빛을 띠며 머리카락은 녹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배경은 회색과 갈색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어 인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붓 텍스처. 유화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이 살아있으며 색의 층을 쌓아 올려 깊이감을 표현했습니다. 선명한 윤곽선과 강한 색상의 대비가 특징적이며 옷의 패턴과 머리카락의 표현에서 다채로운 텍스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차분한 색을 선택했지만 얼굴과 신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단순한 사실주의 초상화를 넘어서는 독창적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색상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푸른 피부는 평온함과 꿈 같은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를 입체주의적 방식으로 묘사하여 한 얼굴에 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정면과 측면이 공존하는 얼굴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닌 그녀에 대한 다층적인 시각과 감정을 담아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뺨에 대고 있는 포즈는 사색적인 느낌을 주며 인물의 내면을 탐구하고자 하는 피카소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붓 구도. 중앙에 배치된 인물은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배경이 단순하게 처리되어 더욱 강조됩니다. 신체의 곡선과 의자의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기하학적 형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자연스럽게 인물을 감싸며 명확한 광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배경의 단순한 색조와 차분한 분위기로 인해 특정한 시간대나 계절을 암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분한 색채와 부드러운 명암이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의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마리 테레즈의 초상은 피카소가 사랑했던 연인 마리 테레즈 월터를 모델로 한 작품으로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를 단순한 현실적 초상화로 그리는 대신 그녀의 본질을 색과 형태로 재해석했습니다. 푸른색 피부는 그녀의 평온한 성격과 내면의 고요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상화된 사랑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얼굴의 이중적인 시점은 그녀를 바라보는 피카소의 다층적인 시선을 나타내며 단순한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탐구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이상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초상화를 넘어 연인의 감정과 존재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본다.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시간은 천천히 흐르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손끝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그녀의 생각도 함께 떠다닌다. 그녀의 눈 속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한쪽은 현실을 응시하고 한쪽은 꿈을 향해 있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담아낸다. 그녀의 몸은 색과 선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언어.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며 있다. 사랑일까? 그리움일까? 아니면 알 수 없는 고독일까? 그녀는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녀를 바라볼 뿐.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하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까? 그녀는 존재하는가? 혹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가? 우리는 그녀를 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닿지 못할까? 그녀는 그대로 머물고 우리는 그녀를 바라본다. 그 순간 그녀는 피카소의 손끝에서 영원해진다. 피카소의 머리 손질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어두운 갈색 배경 위에 따뜻한 살구색과 흰색,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며 사용되었습니다. 피부톤은 현실적이지만 과장된 붉은 입술과 검은 눈썹이 강한 대비를 이루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조가 사용되었지만 비현실적인 얼굴 구성으로 인해 어딘가 낯설고 기괴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붓 텍스처. 굵고 거친 붓 터치가 눈에 띄며 머리카락과 배경에서 특히 뚜렷합니다. 피부 표현은 상대적으로 부드럽지만 머리를 빗는 손의 붓 터치는 강렬하고 분명하여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피카소는 인물의 얼굴을 단순한 색면으로 처리하면서도 강한 붉은 입술과 검은 눈썹을 배치하여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흰 옷은 명확한 대비를 이루며 얼굴과 손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인물의 왜곡된 얼굴 구조입니다. 두 개의 눈이 겹쳐져 있고 코와 입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배치되어 있어 한 인물을 다양한 시점에서 동시에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피카소는 이를 통해 입체주의적 표현을 극대화하며 단순한 초상을 넘어서 인물의 심리와 감정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붓 구도. 머리를 빗는 손이 화면의 상단을 차지하며 얼굴과 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조됩니다. 인물의 시선과 얼굴 구조가 왜곡되면서도 화면 전체의 균형이 유지되며 시각적으로 긴장감 있는 구도를 형성합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명확한 빛의 방향은 존재하지 않으며 평면적인 색채와 그림자가 인물을 조각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얼굴의 명암 대비는 강해 조명 효과 없이도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특정한 시간대나 계절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는 피부톤으로 인해 실내에서 조명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마치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사적인 순간을 포착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머리 손질은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를 초현실적으로 변형하여 현실과 왜곡된 인식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모델의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해체하여 여러 시점을 동시에 보여주면서도 감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했습니다. 인물의 두 눈이 겹쳐져 있는 것은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안, 혼란, 혹은 내면과 외면 사이의 충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빗는 손은 부드러운 행위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강압적이고 기묘한 느낌을 주며 인물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와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피카소의 예술적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거울 앞. 나는 앉아있다. 손이 머리칼을 빗는다. 조용한 리듬. 부드러운 감촉.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어딘가 낯설다. 눈이 겹치고 얼굴이 비틀리고 나는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다. 손가락이 머리를 지나갈 때마다 내 모습이 조금씩 변한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어제의 나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인가? 거울 속의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사라진다. 눈은 흐려지고 입술은 붉게 떠오른다.
나는 나를 잃어가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그 순간,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거울 속, 나의 얼굴은 한순간도 같지 않다. 그날의 기분, 기억, 그리고 손끝의 감촉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변화시킨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변한다. 머리카락은 정리되었고 손길은 멈춘다. 나는 거울을 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나는 누구일까?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다. 피카소의 모자 쓴 여인의 상반신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차가운 푸른색과 회색 계열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따뜻한 갈색과 붉은색이 머리카락과 손끝에서 강조됩니다. 배경의 옅은 하늘색은 인물을 더욱 부각시키며 어두운 색조의 옷과 강렬한 붉은 손톱은 대조를 이루어 시각적인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붓 텍스처. 붓 터치는 부드러우면서도 흐름이 살아있으며 색의 층이 자연스럽게 겹쳐져 깊이감을 줍니다. 머리카락과 옷의 표면은 질감이 강조되어 있고 얼굴은 매끈하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조각 같은 느낌을 줍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의 깊은 색감이 특징이며 색의 배합이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얼굴의 명암이 강하게 대비되면서도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어 단순한 초상이 아닌 심리적 초상을 형성합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도 인물의 얼굴을 해체하고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입체주의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얼굴은 한쪽에서 본 모습과 정면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물의 다층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모자의 크기와 형태는 다소 과장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패션 요소가 아니라 인물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의 표현 또한 인상적이며 빨간 손톱은 강한 개성과 감정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붓 구도. 인물은 중앙에 배치되어 있지만 얼굴과 몸이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감이 독특하게 조절되었습니다. 한쪽 어깨는 과장된 크기로 표현되었으며 손이 화면 아래쪽으로 뻗어 있어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명확한 광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얼굴의 한쪽이 밝고 다른 한쪽이 어두워 마치 강한 빛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명암 대비는 인물의 감정을 극적으로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차가운 색조와 부드러운 하늘색 배경은 가을이나 겨울을 연상시키며 실내에서 촬영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배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모자 쓴 여인의 상반신은 피카소가 연인 도라마르를 모델로 한 작품 중 하나로 그녀의 복잡한 감정과 내면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도라마르는 피카소의 삶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지닌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초상은 종종 고뇌와 강렬한 감정을 반영하는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조각난 듯하고 시선은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으며 몸의 형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색조와 강한 명암은 그녀의 내면적 갈등과 감정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손끝의 붉은 손톱은 그녀의 개성과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며 대비되는 색조는 그녀의 이중적인 감정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피카소는 단순한 외면적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감정을 더욱 깊이 전달하려 했습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다. 눈은 두 개의 세상을 바라보고 입술은 닫혀 있다. 모자는 그녀를 감싸고 그림자는 그녀를 덮는다. 어느 날은 따뜻했고 어느 날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시간이 흐르고
기억은 겹쳐져 가지만 그녀의 손끝에 남은 붉은 흔적. 그것은 분노인가? 아니면 마지막 흔적인가? 그녀의 얼굴은 갈라지고 하나의 표정이 아닌 수많은 감정이 한순간에 머문다. 그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가? 아니면 떠나고 싶은가?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곳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바라볼 뿐이다. 그녀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이 얼굴은 슬픔인가? 강인함인가? 이 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무엇을 놓아버렸는가?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가만히 앉아 있을 뿐. 피카소의 보나브르크의 식탁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짙은 검정과 남색, 녹색이 중심이 되며 붉은색과 옅은 파란색이 배경을 형성합니다. 식탁과 가구들은 어두운 색조로 표현되어 강한 존재감을 가지며 인물과 동물은 상대적으로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색상 대비는 그림 속 공간을 더욱 깊이감 있게 연출하는 동시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붓 텍스처. 거친 붓 터치와 두꺼운 물감층이 강조되며 특히 가구와 벽면에서 강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식탁과 의자의 표면은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주며 인물과 동물의 형상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단순한 형태로 처리되었습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색의 사용이 감정적이며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탁과 가구의 어두운 색상은 공간의 무게감을 강조하고 인물과 동물의 단순한 색조는 이와 대조되며 시각적인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배경의 연한 하늘색과 붉은 바닥은 공간을 열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어 밀도 높은 중앙부와 대비를 이룹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이 작품에서 피카소는 일상적인 식탁 풍경을 해체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단순화된 인물을 배치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인물은 둥근 머리와 단순한 팔, 길쭉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의 형태 역시 기하학적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며 강한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마치 현실과 환상을 잇는 경계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반투명한 실루엣이 자리 잡고 있어 그림 속 세계가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줍니다. 붓 구도. 식탁을 중심으로 인물과 동물이 배치되었으며 오른쪽의 흐릿한 형상과 배경의 사물들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화면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공간감이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명확한 방향 없이 그림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밝은 배경과 대비되는 어두운 식탁은 그림 속 공간을 초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들며 인물과 동물의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배경의 색조와 그림의 분위기로 보아 특정한 시간대를 암시하기보다는 정적인 공간 속에 갇힌 순간을 포착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창문 밖 하늘빛이 연한 파란색인 점을 고려하면 낮 시간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보나브르크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 풍경이 아니라 현실과 꿈, 그리고 기억이 혼재된 공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그 위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시간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림 속 인물은 정체성이 모호하며 단순한 형체로 그려져 있어 개별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개 역시 기하학적으로 변형되어 있어 현실 속의 동물이라기보다 인물과 함께 그림 속 서사에 속한 또 다른 개체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오른쪽의 흐릿한 실루엣은 과거의 기억이나 존재하지만 사라져가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카소가 현실적인 장면을 넘어서 기억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정적인 구성 속에서도 움직임과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상의 순간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얽혀있는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식탁 위엔 시간이 놓여 있다. 한때 이곳에 앉았던 사람들. 이야기들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림자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자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만지려 한다. 그것이 식탁일까? 아니면 오래된 기억일까? 걔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다. 오른쪽 구석의 흐릿한 형체. 그는 여기에 있었는가? 아니면 떠났는가? 그림자는 벽에 스며들고 이 공간은 점점 더 깊어진다. 창문 너머 바깥 세상은 여전히 푸르다. 그러나 이곳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과거와 현재, 현실과 꿈이 겹쳐져. 그 사이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지만 사라진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기억은 손끝에서 흩어지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머문다. 피카소의 3명의 악사들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강렬한 색상의 대비가 특징적입니다. 노란색, 빨강, 검정, 갈색이 줄을 이루며 흰색과 파란색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하피, 광대의 옷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구성된 빨강과 노랑의 조합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녹색과 갈색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대 뒤편의 어둠을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붓 텍스처. 매끄럽게 채색된 단순한 색면이 특징이며 형태는 입체주의적 방식으로 기하학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물감의 두께감보다는 색과 형태의 조합이 강조되며 붓 터치보다는 깔끔한 면 분할로 표현되었습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피카소는 색을 감정적이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어두운 색조의 인물은 신비롭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밝은 색상의 인물은 익살스럽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색의 구획이 명확하여 각 인물이 독립적인 요소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전통적인 인물 표현 방식을 해체하고 기하학적인 면과 선을 이용하여 악사들의 형상을 구성했습니다. 얼굴은 단순한 마스크처럼 표현되었으며 신체는 퍼즐처럼 조각난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인물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듯하면서도 하나의 조화로운 장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들처럼 보입니다. 이는 음악과 연극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붓 구도. 3명의 인물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좌측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앙의 클라리넷 연주자, 우측의 기타리스트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테이블과 악보는 이들을 연결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색의 대비와 패턴이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명확한 광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평면적인 색면과 기하학적 형태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빛의 효과보다는 색과 형태의 구조적 조합에 집중하는 피카소의 스타일을 반영한 것입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특정한 시간이나 계절을 암시하기보다는 연극적이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집중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배경과 따뜻한 색조는 실내에서 공연하는 무대의 느낌을 전달하며 저녁이나 밤의 분위기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3명의 악사들은 피카소가 입체주의에서 좀 더 장식적인 스타일로 변화하는 시기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악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면극과 연극의 요소를 차용하여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각 인물은 전통적인 연극 속 캐릭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별표 왼쪽의 광대, 하피. 별표는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로 열정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가운데의 피에로는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인물로
연극 속에서는 종종 애수의 찬 역할을 맡습니다. 별표 오른쪽의 수도승 혹은 기타리스트, 별표온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세속적인 세계와 거리를 두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 세 명의 조합은 전통적인 연극과 음악의 상징적인 구성을 이루며 현실을 초월한 환상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단순한 인물 묘사가 아니라 음악과 연극이 결합하는 시각적 리듬을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어두운 무대 위, 조명이 켜진다. 세 명의 악사가 테이블에 앉아 악보를 펼친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클라리넷이 조용히 따라온다. 기타는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노래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해왔다. 낮에도, 밤에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음악은 이야기처럼 흐르고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광대는 유쾌한 멜로디를 연주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떠나 있다. 피에로는 감미로운 음을 이어가며 사라져 버린 옛사랑을 떠올린다. 수도승은 낮은 목소리로 노래한다. 그의 기타는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세상이 변해도, 시간은 흘러도 그들의 음악은 변하지 않는다. 공연이 끝나면 조명이 꺼진다. 관객은 사라지고 무대는 다시 어둠 속으로. 그러나 그들의 노래는 계속 흐른다. 어느 곳에서든 언제까지나. 피카소의 염소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갈색, 황토색, 베이지색 등의 따뜻한 색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갈색 배경과 대비되는 밝은 색상의 염소는 화면 속 중심 요소로 강조되며 색상의 대조를 통해 형태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색의 단순화는 동물의 몸을 기하학적으로 해치하는 피카소의 스타일을 더욱 부각합니다. 붓 텍스처. 거친 붓 터치와 나무 결을 연상시키는 표면의 질감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염소의 몸에는 마치 나무판을 조각한 듯한 패턴이 보이며 이는 작품이 단순한 회화적 표현을 넘어 조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색의 사용이 절제되었으며 따뜻한 갈색 계열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강한 명암 대비 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색이 연결되며 이러한 색감은 작품의 원시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염소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염소의 얼굴은 삼각형과 사각형이 결합된 형태이며 눈과 입은 과장되거나 비틀려 표현되었습니다. 몸은 둥근 형태와 각진 면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다리는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해체와 재구성은 피카소의 입체주의적 기법을 반영하며 단순한 동물 묘사가 아니라 염소라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붓 구도. 염소는 화면 가득히 자리 잡고 있으며 화면의 전체적인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몸을 비스듬히 눕힌 염소의 자세는 편안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며 머리와 꼬리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 화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합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명확한 광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색의 톤 변화와 음영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했습니다. 빛의 효과보다는 형태의 구조와 색의 분할이 강조된 작품입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특정한 시간대나 계절을 직접적으로 암시하지 않지만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분위기로 봄과 가을이나 늦여름의 느낌을 연상시킵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염소는 피카소가 자연과 동물을 해석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단순히 염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와 본질을 탐구하고 해체하며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염소는 전통적으로 생명력과 강인함, 때로는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피카소의 염소는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서
유기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 속에서 독창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조각과 회화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며, 특히 그의 후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원시적인 감각과도 연결됩니다. 염소의 모습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인위적으로 조합된 듯한 이중적인 느낌을 주며, 이를 통해 생명체의 복잡성과 단순함을 동시에 탐구하고 있습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그는 땅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긴 하루를 마치고 황토빛 바람이 그의 몸을 감싼다. 햇살이 점점 낮아지고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그의 몸도 대지의 일부가 되어 간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본다. 지나간 계절들, 스쳐간 발걸음들. 그는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숨을 쉰다. 몸은 조각난 듯하지만 여전히 하나다. 이곳에서 그는 변하지 않고 단단하게 존재한다. 시간이 흘러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의 자리에는 여전히 따뜻한 흔적이 남아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이 그의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가 남긴 발자국은 지워지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 그는 단순한 한 마리의 염소가 아니다. 그는 시간을 견디고 기억을 간직하는 자. 그는 지금도 이곳에서 조용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 피카소의 칸네해안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푸른색과 초록색이 중심을 이루며 따뜻한 갈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 깊고 다양한 푸른색이 사용되어 공간감을 강조합니다. 야자수와 숲, 초록색과 검은색의 조합으로 움직임과 생명력을 표현합니다. 건물과 항구, 흰색과 베이지색이 대조되어 따뜻한 해안 도시의 느낌을 줍니다. 푸른색과 초록색이 줄을 이루면서도 곳곳에 대비되는 색이 배치되어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붓 텍스처. 두껍고 거친 붓 터치가 느껴지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강렬한 표현이 강조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결, 유기적인 곡선과 빠른 붓 터치로 바람과 물의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야자수와 나무, 거칠고 굵은 선으로 표현되어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건물과 항구,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마치 조각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텍스처는 입체주의적 접근을 반영하며 풍경이 단순한 장면이 아닌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색의 강한 대비와 직관적인 붓 터치를 통해 강렬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푸른 바다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흐르고 꿈틀거리는 듯한 유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건물과 자연은 단순한 구조로 변형되었지만 조화로운 색채를 통해 살아있는 풍경처럼 보입니다. 색채는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현실보다 더욱 강렬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입체주의적 요소와 표현주의적 붓터치를 결합하여 해안 풍경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건물과 자연이 해체되고 다시 조합되는 방식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탈피한 피카소만의 시각적 언어를 보여줍니다. 바다와 하늘, 도시와 자연이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공존하며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동하는 요소가 됩니다. 야자수는 전형적인 수직 구조가 아니라 마치 바람에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되어 전체적인 에너지를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해안 풍경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각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붓 구도. 구성은 균형감 있게 배치되었으며 대각선적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야자수와 건물은 화면의 수직적 요소를 강조하며 시선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바다와 하늘은 넓게 펼쳐지며 전체적인 개방감을 형성합니다. 건물과 배, 나무들은 기하학적으로 해체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관객이 단순한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유도합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명확한 광원보다는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유지되며 색상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빛의 느낌이 표현되었습니다. 하얀 건물과 바닷물의 반짝임이 강조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색조는 낮의 따뜻한 햇살을 암시합니다. 어둠과 그림자가 최소화되어 있으며 색의 변화를 통해 빛이 조화롭게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강렬한 햇빛과 생동감 넘치는 색채로 보아 여름의 한낮이나 오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 나무들, 강한 대비의 그림자가 여름 해안가 특유의 따뜻함을 강조합니다. 활기찬 색감과 붓터치가 이곳이 단순한 전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임을 전달합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칸느 해안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피카소의 감각적인 해석이 더해진 공간의 변형입니다. 전통적인 풍경화가 원근법과 정적인 구도를 따르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공간이 해체되고 움직이며 시점이 자유롭게 변형됩니다. 야자수, 바다, 건물들이 각각의 리듬을 가지며 하나의 조화로운 시각적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별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감정과 움직임을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다, 별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칸느 해안의 풍경은 단순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바닷가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게 흐르며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공간을 해석하는 피카소의 시각적 언어가 반영된 시적인 장면입니다. 피카소의 편지 읽기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부드러운 갈색과 회색, 붉은색, 베이지색이 조화를 이루며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인물의 얼굴과 손, 따뜻한 살구색과 붉은 톤이 감정을 강조하며 피부의 부드러움을 표현합니다. 의상, 왼쪽 인물은 연한 베이지색과 흰색의 정장을 입고 있으며 오른쪽 인물은 짙은 붉은 갈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대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인 색조의 조화를 유지합니다. 배경, 회색과 푸른빛이 감도는 중립적인 색상이 사용되어 있으며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고 인물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책과 바닥의 물건들, 옅은 베이지와 젓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작품 속 이야기의 단서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편지를 읽는 순간의 집중과 감정을 부각시킵니다. 붓 텍스처. 유화의 부드러운 붓 터치가 사용되었으며 피부와 옷의 질감이 정밀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얼굴과 손의 디테일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그림자의 섬세한 표현이 인물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바닥의 질감과 옷의 주름에서 나타나는 강한 대비가 화면에 깊이감을 더합니다. 부드럽지만 밀도 있는 붓터치는 피카소의 후기 고전주의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인물의 감정 표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부드러운 색상과 정밀한 붓터치를 활용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색상의 미묘한 변화는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부드러운 명암이 화면의 차분한 감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강한 색 대비보다는 조화로운 색감과 섬세한 음영을 활용하여 인물의 존재감과 감정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인물의 색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화면 전체에 따뜻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사실주의적 접근과 입체주의적 요소를 결합하여 감정과 형태를 동시에 강조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입체주의적 요소, 인물의 얼굴과 옷에는 기하학적인 형태가 강조되어 있으며 특히 오른쪽 인물의 얼굴과 손은 큐비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주의적 요소. 피부와 옷의 묘사는 매우 사실적이며 특히 표정과 손의 표현에서 감정적인 깊이가 강조됩니다. 구성. 두 인물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배치되며 서로 밀착된 자세가 관계의 친밀함과 감정적 교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법적 접근은 단순한 정물적인 장면이 아니라 감정의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는 시각적 장치가 됩니다. 붓 구도. 두 인물은 화면 중앙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며 편지가 시각적인 중심을 형성합니다. 서로 기대어 있는 구도는 친밀함과 감정의 교류를 강조하며 화면에 안정감을 줍니다. 시선은 편지를 향해 집중되며 관객도 자연스럽게 편지 속 내용을 궁금해하도록 유도됩니다. 이러한 구도적 접근은 정적인 장면 속에서도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며 인물 간의 관계와 순간의 집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부드러운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며 인물의 얼굴과 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 명암 대비는 없으며 부드러운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편지와 인물의 얼굴 부분이 가장 밝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감정과 스토리를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빛의 연출은 따뜻하면서도 집중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물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색조와 조명의 흐름으로 보아 저녁 혹은 늦은 오후의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따뜻한 실내 조명과 차분한 색조가 감정적인 순간을 더욱 부각하며 편지의 내용이 감성적이거나 중요한 소식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계절적으로는 특정한 계절을 암시하지 않지만 따뜻한 옷차림과 차분한 색조로 봄과 가을 혹은 겨울의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편지 읽기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두 인물의 친밀한 자세와 표정은 편지 속 내용이 중요한 감정을 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입체주의적 기법이 일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사실적인 묘사가 강조되었습니다. 편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합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편지를 매개로 한 감정의 교류, 그리고 그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색채와 형태를 활용하여 감정을 강조하고 단순한 장면 속에서도 깊이 있는 내러티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시각적 이야기이며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피카소의 독창적인 접근법이 반영된 작품입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편지가 손끝에서 펼쳐진다. 두 사람의 시선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나타나고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편지 속 단어들은 조용히 숨을 쉬고 문장 사이로 추억이 스며든다. 그들은 읽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먼 곳에서 오는 아주 오랜 메시지다. 한 줄 한 줄 글씨가 흔들린다. 과거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손끝이 떨리는 순간 그들은 같은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 무겁게 접힌 종이 사이에 남겨진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것은 반가움일까? 그리움일까?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약속일까? 편지가 다 읽혀질 때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나 말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 모든 것이 전달되었으니까. 팔레트 피카소의 피에로 복장의 폴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부드러운 파스텔톤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색감이 특징적입니다. 의상. 전체적으로 깨끗한 흰색으로 표현된 피에로 의상은 순수함과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배경. 왼쪽 창문은 연한 푸른색과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 차가운 공기의 흐름을 암시합니다. 오른쪽 문은 어두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깊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바닥, 붉은색 카페 툰 화면에 따뜻한 감각을 더하며 인물이 공간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시각적 균형을 제공합니다. 모자와 신발,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흰색 의상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색조의 조합은 피에로 캐릭터의 연약함과 감성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주변과의 대비를 통해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붓 텍스처. 부드럽고 매끄러운 붓 터치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의상의 재질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평면적으로 처리되었지만 부드러운 색상 변화가 미묘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배경의 문과 창문은 다소 단순화되어 있으며 공간적인 깊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인물을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텍스처의 부드러움은 인물의 순수함과 감수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화면 전체에 차분한 느낌을 부여합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부드러운 색조와 섬세한 붓 터치를 활용하여 고전적인 초상화와 현대적인 단순성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피에로의 흰색 의상은 감정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로 사용되며 배경과의 강한 대비를 이루어 시각적인 집중도를 높입니다. 얼굴의 창백한 톤과 검은 눈동자는 감정적으로 고요하면서도 약간의 슬픔이 담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단순한 색 구성과 정적인 분위기는 인물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초상화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색과 구성을 통해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인물은 화면의 중앙에 배치되었으며 자세는 자신감 있지만 얼굴의 표정은 차분하고 내성적입니다. 흰색 의상은 인물의 순수함과 연약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극적 요소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배경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인물의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인물 초상을 넘어서 인물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실험적인 방식을 반영합니다. 붓 구도. 인물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대칭적인 구도로 안정감을 줍니다. 다리를 살짝 벌리고 손을 허리에 올린 자세는 자신감을 나타내지만 표정과 색감은 오히려 조용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배경의 문과 창문은 수직적 요소를 강조하며 인물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도적 요소들은 고전적인 초상화 기법과 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표현 방식을 보여줍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빛의 명확한 방향보다는 부드러운 확산광이 전체적으로 퍼지며 인물의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는 효과를 줍니다. 얼굴과 의상은 가장 밝게 표현되어 있으며 배경의 어두운 요소들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빛의 연출 방식은 드라마틱한 연극 무대의 조명과 유사하며 피에로 캐릭터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창문을 통해 보이는 푸른색 하늘과 차분한 색조로 볼 때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을 암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색상의 차분한 톤과 따뜻한 실내 분위기로 보아 가을이나 겨울의 실내 장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명과 색조는 무대의 한 장면처럼 연출되어 있으며 특정한 현실적 시간보다는 상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피에로 복장의 폴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연극적인 요소가 강조된 작품입니다. 피에로는 전통적으로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캐릭터이며 이 인물의 표정과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약간의 슬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와 대비되는 차분한 표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흰색 의상은 순수함과 감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배경과의 대비를 통해 인물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인물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색상과 구성의 단순화를 통해 인물의 감정과 분위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탐구하는 피카소의 예술적 접근이 반영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무대 위에 홀로 선다. 하얀 천 속에 감춰진 마음은 빛을 받으면 반짝이지만 그 안의 색깔은 아무도 모른다. 창문 너머 바람이 불고 무대 뒤에 어둠이 길어질 때 나는 손을 올려 포즈를 취하지만 그 누구도 내 표정을 읽지 못한다. 웃음과 침묵 사이 나는 그 경계를 걷고 있다. 한 발짝 내디디면 나는 누구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흰 옷은 내 감정을 숨기고 모자는 내 그림자를 덮는다. 하지만 내 눈 속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막이 내리면 나는 사라질까? 아니면 이 순간이 남을까? 나는 조용히 기다린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강렬한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한된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회색과 흑백, 오른쪽 군인들은 기계적인 회색 톤으로 그려져 있으며 인간성이 제거된 비인간적인 존재로 표현됩니다. 살색과 붉은색, 왼쪽 희생자들은 따뜻한 살색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생명과 인간성을 나타냅니다. 일부 붉은색이 피부에 묻어 있어 피와 고통을 암시합니다. 녹색과 갈색, 배경의 언덕과 자연은 전쟁과 학살의 비극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참극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하얀 하늘, 하늘은 공허하고 감정이 배제된 듯한 느낌을 주며 희생자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색상의 강렬한 대비는 전쟁의 잔혹성과 인간성과 비인간성의 충돌을 강조하며 감정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붓 텍스처. 붓 터치는 강렬하고 거칠며 인물들의 형태는 왜곡되어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의 기하학적인 갑옷과 총기 묘사는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는 존재처럼 보이게 합니다. 희생자들은 보다 부드러운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공포와 절망이 담긴 얼굴과 자세에서 그들의 운명이 암시됩니다. 아이와 여성의 피부는 거친 성과 색의 변화로 고통과 두려움을 더욱 강조합니다. 거친 텍스처는 전쟁의 폭력성과 인간의 절망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피카소의 전쟁 비판적인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입체주의적 요소와 초현실적인 표현 기법이 결합되었으며 전통적인 원근법을 무시하고 단순한 형태의 대립을 강조했습니다. 군인들은 철과 기계처럼 표현된 반면 희생자들은 보다 유기적인 형태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부각합니다. 특히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으며 이는 그들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잔혹한 전쟁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구성과 표현 방식 모두를 통해 강렬한 전쟁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무표정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그들은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표현되었습니다. 반면 희생자들은 절망에 가득 찬 표정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앙에는 도망치는 아이와 쓰러진 인물이 등장하며 이는 희생자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화면은 균형이 맞지 않는 불안정한 구도로 배치되었으며 이는 전쟁의 혼란과 불안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전쟁 묘사가 아니라 비극적인 현실을 목격하는 관객에게 깊은 감정적 충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붓 구도. 오른쪽 군인들은 강한 대각선 구도를 형성하며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왼쪽 희생자들은 서로 다른 자세로 흩어져 있으며 이는 공포와 혼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며
군인들의 공격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전쟁의 일방적인 폭력성과 희생자들의 무력함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빛의 명확한 방향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차가움과 무자비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희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밝게 표현되었으나 이는 그들의 무방비한 상태와 절망을 더욱 부각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빛의 연출 방식은 감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희생자들의 무력함과 군인들의 위압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작품 속 하늘은 회색빛을 띠고 있으며 이는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특정한 계절을 나타내기보다는 전쟁의 혼란과 공포가 지배하는 무시간적인 공간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작품은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기보다 반복되는 전쟁의 비극을 초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한국에서의 학살은 전쟁의 잔혹성과 인간성이 파괴되는 순간을 강렬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군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며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전쟁의 본질적인 비극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피카소의 강한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성과 색상의 사용을 통해 전쟁의 공포와 폭력성을 극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며 인류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